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말에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자 인생이 확 바뀐다고요. 제가 바로 그 산 증인이에요. 올해로 40살이 된 저는 2번의 결혼과 1번의 이혼을 경험했어요. 현재 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제 남편은 2번째 남편이에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궁창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왔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절을 어떻게 살아냈나 싶을 정도예요. 다시 돌아가라면 아찔할 정도거든요. 제가 첫 번째 남편을 만난 건 20살 봄이었어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 때였죠. 저희과 선배이기도 했던 남편은 당시 대학원에 다니며 저희과 조교를 맡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학부생과 조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관계였죠. 그러다 가까워진 건 문제의 선배가 제대 후 복학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저와 한 동네에서 살았던 그 선배는 저희 집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의 직업까지도요. 엄마 직업을 아는 게 뭔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 엄마가 돈놀이를 했거든요. 엄마는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일수를 놨었는데 그렇다 보니 슈퍼 아줌마, 정육점 아줌마, 심지어 친구 엄마까지 모두 엄마 단골 손님이었어요. 하지만 급하다고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은 급한 불 끄고 나면 얼굴을 바꾸곤 저희 엄마 욕을 하기 바빴어요. 세상에 젊은 여자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벌써부터 돈놀이라니. 저러니 남편도 집을 나갔지. 나라도 정내미가 똑 떨어지겠네. 바람나서 집 나간 아빠도 엄마 탓에 집 나간 것처럼 꾸며서 떠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누구 때문에 돈에 집착하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30도 안 돼 바람나 집 나간 남편 탓에 혼자 어린 딸을 키우고 살아야 했던 엄마가 제일 무서웠던 건 바로 돈이었대요. 저 먹일 분유값이 없어서 슈퍼 아주머니한테 부탁해 외상으로 갖다 먹이며 결심했대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고요. 돈 없으면 하나뿐인 내 딸도 지킬 수 없다는 두려움이 엄마를 돈에 집착하게 만든 거였죠. 그런 엄마의 모습이 사람들한테는 천박하게 보였던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엄마를 바라보던 동네 사람들의 경멸에 찬 눈빛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주변에는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 부모님들이 저랑은 못 놀게 했거든요. 돈놀이 하는 집 애가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았겠냐면서요. 특히 제 또래 아이를 둔 엄마들은 마치 저를 전염병 환자 대하듯 했어요. 제가 자기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면서 근처에도 못 가게 단속을 했거든요. 애미가 첫 꼴인데 딸년이 뭘 보고 자랐겠어. 안 봐도 뻔하지. 민정이 너 우리 애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말도 섞지 말라고. 딸인데 그 피가 어디 가겠어? 아주머니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제 팔자까지 미리 점치면서 저도 엄마처럼 돈놀이나 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떠들어댔어요. 그중 가장 심했던 게 복학한 선배 엄마였어요. 그 집 아저씨가 회사에서 잘리는 바람에 생활비가 없어서 엄마한테 자주 돈을 빌렸었거든요. 돈 때문에 엄마랑 자주 싸운 탓에 우리 모녀한테 나를 세우곤 했어요. 문제는 그 선배의 입이 자기 엄마 입 못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복학 후 후배들과 공감대가 없어서 사이에 끼기 힘들었던 선배는 술자리 안주거리처럼 저를 씹고 다녔어요. 민정이 쟤네 엄마 돈놀이 하잖아. 동네에서 악덕 고리대금업자로 유명해. 제가 요조숙녀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지 엄마 닮아서 돈 엄청 밝힐걸? 술자리에서 시작된 그 얘기는 입에서 입을 건너는 사이 많이 부풀려졌고 종국에 가서는 저도 학창시절부터 반 애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먹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렇다 보니 처음엔 신경 안 쓰던 같은 과 동기들도 점점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저와는 아무도 함께하려 들지 않을 정도로요. 몇 번 같은 상황이 거듭되자 하루는 조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던 조교는 일단 소문의 진상에 대해 진위를 가린 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학창시절에 친구들 상대로 돈놀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좋겠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엄마가 돈놀이 하면 딸도 돈놀이 할 거란 법 있나요?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 아들들은 다들 대통령 되게요.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냐고 물었죠? 저요? 학창시절 내내 혼자였어요. 돈놀이 하는 엄마 둔 탓에 다들 저랑은 말도 안 섞었다고요. 우리 엄마요? 지들이 뭘 한대요? 엄마가 그렇게 악덕 고리대금 업자였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겠어요? 벌써부터 부자 돼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지? 친구요? 저한테 친구가 어딨어요.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친구가 없었다고요, 저한테는. 그런데 왜 제가 말도 안 되는 헛소문 때문에 아픈 과거까지 사람들 앞에서 끄집어내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냐고요. 그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해야죠. 울먹이며 항변하는 저를 보던 조교는 본인이 생각해도 제 처지가 딱했는지 본인이 범인 색출에 발벗고 나섰어요. 그리고 얼마 뒤 문제의 그 선배가 최초 유포자로 밝혀지고 말았어요. 결국 선배가 공개 사과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가신 건 아니에요. 같은 과 동기들도 겉으론 아닌 척 했지만 내심 절 의심하는 눈치였고요. 결국 저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싸우며 대학 4년을 보내야 했어요. 그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이가 바로 조교인 제 첫 번째 남편이에요. 처음엔 그저 과 동기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는 제가 안쓰러워 챙겨주나 보다 했는데 2학기 말쯤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게 마음이 있었다고요. 저 역시 어디에 마음 둘 곳 없던 차에 제게 마음 써주는 조교가 고마웠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도 돼서 조교한테 마음이 있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조교의 고백을 받아들였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떨어져 지내는 시간마저 아쉽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른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양가 어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대학원생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펄쩍 뛰시더라고요. 결혼식을 치러줄 준비도 안 됐거니와 아들한테 기대가 컸던 터라 내심 있는 집 딸을 만나 처가 덕 좀 보고 살았으면 하셨던 거죠.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내 아들은 교수까지 할 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니네 집에서 그걸 할 수 있겠니? 시어머니께서는 노골적으로 저희 집에 남편의 뒷바라지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일을 창피해 하면서 그 돈을 받아 남편 뒷바라지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했더니 아무리 어려서 뭘 모른다지만 너도 세상 돌아가는 것쯤은 봐서 알 거 아니냐? 교수 남편은 아무나 없니? 막말로 내 아들이 교수 되면 넌 교수 사모님 되는 건데 그 정도도 못해? 그럴 거면 이 결혼 꿈도 꾸지 마라. 빈말이라도 여력은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줘야겠다고는 못할 망정. 그건 안 되겠어요, 어머님. 나 원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시부모님은 당신들 손으로 아들을 교수까지 만들 자신이 없으니 처가의 도움으로 교수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저처럼 별것 없는 집안 여자가 어디 눈에 차겠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돈놀이 한다는 걸 알면 기함을 토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시댁에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한편 저희 엄마는 엄마대로 이 결혼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이거사,
너라도 이 엄마처럼 고생하며 살지 말라고 대학 공부까지 시켰더니 뭐 잘난 놈이라고 저런 걸 데려와. 여잔 자고로 남자 그늘에서 몸 편히 사랑받으며 살면 그만인 거야. 모르긴 해도 너 저놈이랑 결혼하면 평생 네가 벌어먹여야 할 거다. 엄마 말 듣고 이 결혼 포기해. 양가 부모님이 반대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우리는 더 서로를 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렸죠. 생각해보면 그게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당장 함께 지낼 방 한 칸도 없으면서 덜컥 결혼부터 해버린 우리는 남편이 살던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그동안 지원해 주시던 돈을 끊는 바람에 제가 과외를 해서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는 남편이 학교에서 받은 돈으로 꾸려나갔어요. 빠듯한 살림에 라면 한 봉지 사는 것도 손이 떨릴 정도였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가 제 통장으로 돈을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돈 잘 받았다고 전화를 했는데 이거 사. 기죽지 말고 살아. 애미가 돈놀이를 하지. 네가 돈놀이 하니? 네가 창피할 게 뭐가 있어. 대학까지 나온 년이 어깨 좀 펴. 애 낳고 살다 보면 네 시집에서도 별 수 있니? 막말로 자기 아들이 교수가 된 것도 아니고 아직 돈벌이도 못하는 학생 신분인데 때 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내가 드나들면 이서방도 불편할 테니 왕래는 안 하마. 대신 돈 떨어지면 언제든 엄마한테 전화해. 알았지? 밥 잘 챙겨 먹어 이거 사. 엄마는 역시 엄마더라고요. 떨어져 있어도 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엄마는 제가 졸업학기가 될 때까지 제 통장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결혼까지 한 마당에 엄마한테 손을 벌리면 안 되는 거였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염치 없게도 그 돈을 받아 쓸 수밖에 없었죠. 이제 이번 학기만 끝나면 졸업이니까 취직하면 내 손으로 벌어 생활할 수 있을 테니 그때 다만 얼마씩이라도 엄마한테 갚아드리자 생각했어요. 하지만 취업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다 보니 여전히 돈에 쪼들리는 신세였어요. 게다가 남편이 석사 논문 심사를 받는 중이라 은근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논문 심사를 맡은 교수님들께 드릴 선물과 식사비를 감당하느라 카드론의 대부업체에서 소액 대출까지 받아서 매달 카드 돌려막기로 이자를 갚는데 급급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흐르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늘 돈 때문에 남편과 싸우는 날이 늘어갔어요. 교수가 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이런 고생이 대수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몇 년째 백수로 놀면서 교수들 경조사 챙기고 교수 자녀들 무료 과외에 사모님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며 돈까지 갖다 바치는 처지니 맥이 빠지는 거죠. 더는 기약 없는 미래를 위해 살 수 없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취직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글쎄, 야, 네 인생 아니라고 쉽게 말하냐? 누군 이러고 살고 싶어서 이러냐고.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그만둬? 솔직히 그동안 네가 나한테 뭘 얼마나 투자를 했다고 그래? 누군 처가덕에 돈이고 인맥이고 써서 진작에 강사짜리 얻었다는데 니네 집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건 뭐 처가라곤 어디 내놓기도 창피한 수준이니? 그리고 나보고 취직하라고 등 떠밀기 전에 너부터 취직 좀 해. 언제까지 그깟 알바나 전전하면서 살 거냐? 넌 능력도 없어? 그깟 알바? 지금껏 내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오빠가 먹고 입고 살았어. 왜 취직 안 하냐고? 나도 하고 싶어. 근데 오빠 때문에 신용불량자 됐는데 어떻게 멀쩡한 직장에 취직을 해? 나도 이젠 더는 못 버텨. 정말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하마탕 싸우고 집을 나오는데 우리 집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가 보였어요.
남편 대학원 등록금 고지서였죠. 그걸 보자 눈앞이 캄캄하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엄마를 찾아가 부탁을 해보려고 친정으로 갔죠. 하지만 선뜻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하는 일을 창피해 하면서 돈 떨어지니 찾아가는 게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안에서 엄마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 단돈 5,000원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돈을 덜 냈네, 다 냈네. 한참 실랑이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지금까지 엄마가 저렇게 억척을 떨며 벌어서 나를 키웠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창피하다고만 생각했으니 그런 엄마를 호강은 못 시켜드릴 망정 이제는 사위 등록금까지 내달라 부탁하려니까 차마 발길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런데 현관에 여자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때였죠. 안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막말로 지네 엄마가 일수쟁인데 집에 돈이 없겠니? 네 등록금 정도야 니네 장모한텐 껌값이지. 정 안 해준다 그러면 네 처 시켜서 지 엄마한테 일수라도 땡겨오라 그래. 설마 부모 자식 간에 그 돈 받자 들겠어? 처음엔 돈놀이하는 집 딸이라 그래서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 했다만 생각해보니 돈만 끌어다 쓰면 그만이지 밖에서 장모 신분 밝힐 일은 없잖아. 지년도 창피한 줄 알면 입 닫을 테고. 그러니까 네 처보고 친정 가서 돈 좀 끌어오라 그래.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은 마련해야 할 거 아니야. 차명 깎일까 걱정되는 거라면 네 교수 되고 이혼하면 그만 아니니? 우리 손 더럽힐 거 없이 단물 빼먹고 버리면 그만이야. 아휴, 돈만 아니면 그딴 것들이랑 상종할 일도 없는데. 엄마, 꿈도 꾸지 말아요. 걔 절대 친정에서 돈 안 가져와요. 지네 엄마 때문에라도 그런 쪽이라면 질색을 안 하는데. 질색은 무슨? 지갑게 질색할 게 뭐 있어? 지가 그 애미 피받고 자랐는데. 이미 학교에도 소문 다 퍼졌다며. 걔도 학창시절에 지 친구들 상대로 돈놀이 했던 것도 소문 다 났고. 그런 주제에 혼자 깨끗한 척은? 막말로 지도 그렇게 번 돈으로 지금껏 자랐으면서 남편 위에 그 정도도 못해? 천박한 집안 출신이 고귀한 교수 사모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너도 솔직히 걔네 집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니? 차라리 귀신을 속여라 이놈아. 암튼 민정이 오면 말이라도 해봐라. 친정 가서 돈을 훔치든 달러 이자를 주고 빌려오든 돈 마련하라고. 교수 사모 되고 싶으면 결정하라고 해.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이 뒤에서 시어머니와 이런 작당을 꾸밀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시댁엔 비밀로 하겠다던 저희 엄마 직업까지 이미 다 알린 상태였다니 더 기가 차더라고요. 충격에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이는데 그때 뒤에서 누가 저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는 눈에 불을 켜고 들어가 남편 멱살을 쥐었어요. 그리곤 소리쳤죠.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깜냥도 안 되는 주제에 교수한답시고 내 딸년 등골 빼먹더니 뭐가 어째? 돈을 훔쳐와? 달러 이자가 어째? 단물만 빼먹고 교수 되면 팽하겠다고? 아니 이 여편네가 어디서 내 귀한 아들 멱살을 잡아. 그 손 못 나? 되먹자는 일수쟁이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장모 노릇을 하르들어? 천박한 게 주제도 모르고. 이 무식한 여편네야. 네가 그러고 사니까 니년 딸까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는 거야. 네 딸이 교수 될 내 아들이랑 사니까 네가 교수 장모라도 된 줄 아냐? 놀고 자빠졌네. 뭐? 네 아들이 교수? 지 손으로 지 목구멍에 들어갈 쌀도 한 톨 못 사는 주제에 교수는 무슨? 그 대학엔 그렇게 인재가 없다디? 이런 잡쓰레기를 교수로 받아주게? 그리고 뭘 모르나 본데 당신 아들 교수 되는 건 애시당초 글러 먹었어. 학점이 그따윈데 누가 이런 놈한테 강의 자리를 줘? 그 학교 학생이 그러더라. 당신 아들 학점이 3점도 안 된다고.
그 주제에 교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차라리 내 딸이 교수 되는 게 훨씬 빠르겠다. 내 딸은 알바하며 지 남편 벌어먹이면서도 학점이 4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 왜 이래? 그런데 뭐? 내 딸 피 빨아먹곤 버릴 생각을 해? 미래도 없는 저런 논팽이 뒷바라지만 죽어라 아내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니깟 것들한테 팽당하게 둬? 차라리 내 손으로 이혼시키고 말지.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놈한테 더는 내 딸 피 빨리게 안 둔다. 차라리 이혼녀 소리 듣고 사는 게 나아. 그날 그 사건으로 우리 부부는 결국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 어머님이 싸운 탓은 아니었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데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25세 이혼녀가 된 저는 이후 엄마의 도움으로 신용회복을 한 뒤 알바를 해서 유학자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2년 뒤 전공을 살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죠. 유학까지 결심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남편의 한마디 때문이었죠.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도 결국 네 엄마처럼 이혼녀 됐네. 그렇게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하더니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 이러다 너도 나중에 일수나 찍으러 다니는 거 아닌가 몰라? 혹시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마. 그래도 명색이 전 남편인데 이자는 싸게 줄 거지?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는데 생각 같아서는 그 입을 확 찢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화가 풀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내가 이놈보다 먼저 그 잘난 교수 돼서 길을 팍 눌러주겠다고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니까요. 하지만 유학생활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어요. 공부도 공부지만 학비에 생활비까지 만만치 않았거든요. 언제까지 엄마한테 기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접시 닦는 알바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던 탓에 일하며 공부하는 건 제겐 일상이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유학생활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서로 의지할 수 있었기에 그나마 심적으론 안정도 찾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자는 말에 선뜻 그러자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혼 경력이 있던 터라 시댁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젊은 여자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남편 여동생이었어요. 막장 드라마처럼 얼굴에 물이라도 뿌리며 헤어지라고 하는 게 아닐까 내심 걱정했는데 그 반대더라고요. 오빠가 하도 제 자랑을 해서 얼굴이나 볼까 하고 찾아왔다나요. 여동생은 현재 미국 사람과 결혼해 보스턴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늘 죄송하다고 그러더군요.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다 일어났는데 대뜸 제게 그러는 거예요. 언니, 우리 오빠 놓치지 마세요. 재미는 없지만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참, 저도 이혼 경험 있어요. 그게 뭐 어때요? 사느니 못 사느니 싸우느라 부모님 가슴에 못질하느니 마음 맞는 사람 만나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걱정 말고 우리 오빠 잡아요. 저처럼 마음고생하다 이혼한 딸을 보고 가슴앓이를 한 탓에 시부모님도 제가 이혼녀란 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쌍수를 들고 환영이었죠. 두 번째 결혼을 한 저는 미국에서 신접살림을 차렸어요. 그렇게 8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죠. 남편은 1년 전에 대학에 강의 자리가 나서 먼저 한국에 들어가 있었어요. 공항에 마중 나온 엄마를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손가락질 받으며 번 돈으로 제 뒷바라지를 했던 엄마가 그 사이 많이 늙으셨거든요. 엄마는 제가 재혼을 하던 무렵 일을 접고 전통 찻집을 운영 중이신데 말은 안 하지만 시댁에 책 잡힐까봐
전업을 하신 것 같았어요. 하는 일이 바뀌어서 그런가 분위기도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유학 마치고 온 딸이 당장 교수가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말이죠.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대학 강단에 서기 위해 한국에 오자마자 은사님을 찾아뵙고 대학에 강사 모집 공고가 뜰 때마다 지원을 했어요. 다행히 서울에 있는 대학과 경기권 대학에 자리가 생겨서 시간 강사로 강단에 서게 됐죠. 그러자 엄마는 마치 제가 교수라도 된 것처럼 저를 부를 때마다 윤 교수라고 하셨죠.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유독 큰 소리로요. 그럴 때마다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오죽하면 그러실까 싶어서 아무 말 못했네요. 강사 생활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지만 강의료가 생각보다 적어서 두세 곳을 동시에 뛰어다녀야만 생활이 가능했어요. 남편과 둘 다 강의를 나가고 있어서 생활은 됐지만 전임이 아니라서 학기가 바뀔 때마다 불안하긴 했어요. 그래도 취업도 힘든 상황에 그나마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죽어라 버티며 살았죠. 그렇게 4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드디어 전임을 맡게 되어서 한시름 놓게 되었지 뭐예요. 남편은 이제 고생 끝났다며 제가 마음 졸이지 말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리고는 비싼 와인을 한 병 건네며 제가 전임되는 날 마시자고 했어요. 힘들 때마다 그 와인을 보며 버틴 지 6년. 남편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네 학교에 전임 공고가 떴으니 빨리 서류 준비해서 접수하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해 남편 학교로 달려갔어요. 우편으로 보내도 되지만 간 김에 남편이랑 같이 점심을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방에 손님이 와 있더라고요. 조교가 그러는데 남편 후배 소개로 온 사람이라는데 강의 자리를 부탁하러 온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낯익지 뭐예요? 바로 전 남편 목소리였죠. 그래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벌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맞더라고요. 선물 꾸러미를 들고 온 걸 보니 여전히 실력으로 강사 공모에 응시할 생각을 않고 뒤로 돈 써가며 강의 자리를 부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전임도 아닌 시간 강사 자리를요. 전 남편은 저를 보자 네가 여기는 웬일이냐? 라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소개를 했죠. 아까 말했던 제 와이프입니다. 아, 그쪽이랑은 같은 대학 출신인데 인사들 나누세요. 그 말에 전 남편은 황망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망했다 싶었겠죠. 그래서 이때다 하고 한 방 먹였어요. 아직도 강사 자리 구걸하러 다녀? 그럴 시간 있으면 실력이나 키우지 그래. 3점도 안 되는 학점으로 어디 강단에 서겠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쪽이 그랬지? 돈 떨어지면 일수 빌리러 오겠다고. 근데 어쩌지? 내가 강의하느라 돈놀이 할 시간이 없네. 누구처럼 백수가 아니라서. 난 또 이쯤이면 정 교수는 돼 있을 줄 알았더니 여전히 시간 강사 자리나 구걸하고 다닐 줄이야. 그러면서 그쪽 어머니는 내 앞에서 그렇게 아들 가진 유세를 떨었던 거야? 기가 막혀서 정신 좀 차려라 이 인간아. 그 나이 처먹도록 실력도 안 돼서 돈 싸발라 자리를 구하려더니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이나 해. 방구석에 앉아서 엄한 사람들 등골 빼먹지 말고.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5년이나 등골 빼먹히고 산 내 인생이 불쌍하다.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 여보, 얘기 끝났으면 나가죠. 괜히 실력도 안 되는 사람한테 강의 청탁 받을 거 뭐 있어요? 괜히 중간에서 입장만 곤란해지지. 너 한 번만 더 내 남편 찾아와서 이딴 청탁만 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10년이 되고 100년이 돼도 너 같은 똥멍청이한텐 강의 자리 못 주니까. 언감생심 주제를 알아야지. 그러자 전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는 애원했어요. 민정아, 아니 사모님, 그러지 마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그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뒤통수나 안 치면 다행이지. 그렇게 은혜 갚고 싶으면
나한테 뜯어먹은 돈이나 먼저 갚아. 구질구질한 새끼 같으니라고. 저는 전 남편을 뒤로 하고 남편과 함께 교수실을 나왔어요. 가슴속에 꽁꽁 싸매고 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얘기를 통해 그 사람이 제 전 남편인 걸 눈치챈 남편은 피식 웃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부부는 그동안 간직하고 있던 와인을 꺼냈어요. 제가 전임이 되었거든요. 비록 남들보다 늦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야 비로소 마음을 나눌 짝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는 전임도 됐으니 엄마한테도 마음 놓고 윤 교수라고 불러달라고 해야겠어요. 인생 이제부터 또 시작이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저도 했는걸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가슴에 품은 꿈 이루실 거예요. 힘내자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